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실질적으로 라이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전에 이제 몇 가지 영상을 통해서 단편적인 지식을 했는데요. 종합적으로 제 제작 과정을 한번 사용자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좀 빠르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준비한 겁니다. 오늘 살 샘플은 요 상황입니다. 이제 이제처럼 그리고 여기 저희가 뭐 데칼로 저희 로고도 하나 넣고 줄 이렇게 넣고요. 조명이라든지 그런 건 하지 않고 그냥 기본 모델링만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라이노를 통해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은 인테리어 전체 씬도 가능하지만은 대부분의 라이노 사용자들이 이제 모델링을 주로 위주로 하고요. 또한 다른 분 업종 디자인 쪽에서는 이제 물체에 대해서 상품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요소에 대해서 없고 하지 않는 부분이 많고요. 렌더링은 이제 여기 보시면 저희도 이제 룸용을 쓰다 보니까 이 라이노에서는 기본적인 것 외에는 잘 하지 않는 경향. 라이노를 가지고 뭐 어떤 제품보다 좋니 나쁘니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그냥 모델링 전문 도구로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저희도 이제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라이노의 장점은 이제 다른 CAD 기능이고 스케치업이라든지 그런 속도 호환이 잘 되고 스케치업에서 없는 파트별 내보내기를 이용해서 루면에서 단계별 애니메이션도 할 수 설명하고 한번 처음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아무것도 없는 걸로 해가지고 저는 기본에서 이가 밀리미터인 걸로 진행을. 기본 인터페이스는 저는 이제 가급적 기본 상태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참고로 이제 3D 마우스도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와 다른 인터페이스를 쓰신 분들 입장에서는 커맨드 라인에 OLARRESE 리셋이라는 명령을 치시고 엔터 치신 다음에 라이노를 다시 시작하시게 되면은 저랑 똑같은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제 교육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인터페이스를 바꾸진 않고 그대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보는 사람들이 좀 각자 다르게 쓸 수가 있는데 인터페이스가 다르면은 혼란스러워서 그렇게 하진 않고요. 전통적으로 캐드 분들은 요 커맨드 라인을 하단으로 옮기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옮기는 분도 계시는데 기본 형태로 기본 위치에 똑같이 좀 문제가 생겼네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꼭 L2 툴바 리셋을 합니다. L, A, R, 보고 있죠? 다 리스토어 하는 걸로 하고요. 시작을 합니다. 시작하는 과정인데, 그, 그 플러그인 아이콘은 없애고요. 볼 게 뭐냐면은 이제 마우스 세팅 값을 오브젝트 모드로 변경을 합니다. 아까 요 상태고요. 여기 격자가 있는데 그리드가 있죠. 그 옵션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리드가 뭐 단위가 밀리미터인데 총 개라는 거는 이제 격자가 이제 70개 가고 있다는 뜻이 여기 이제 5개 단위로 돼 있네 보니까 이게 쓰겠습니다. 저는 10개 단위로 해가지고
10개로 바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이게 이제 7cm죠? 10cm 정도 돼 있고, 그리드를 이제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도 될 겁니다. 그리드 옵션이 여기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리드하고 돼 있고, 이게 스냅이 1mm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그만 제가 전등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제 마이너 그리드가 이제 그 스페이싱을 10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 따라 그리드 스냅을 지금 1로 되어 있는데 뭐 이제 10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저는 그냥 10cm 정도 되어 있는 거고, 여기 정도 선에서 대략 이제 1mm, 1cm 이게 그리드가 이제 1mm로 단위로 되어 있거든요. 마이너 그리드가. 메이저가 10개고, 요게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마이너가 10으로 좀 하고요. 1이 그러니까 요게 그만큼이 이제 1cm, 1cm. 1mm가 아니라, 그다음에 요게 1cm면 10cm, 20cm 정도, 요 정도. 가장 중요한 게 요거 좀 맞춰놓고 작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10cm, 45네요. 렉탱귤, 사각형 가지고 렉탱귤이라고 돼 있죠. 영어 렉탱귤이라고 쳐도 돼요. 네, 스냅이 안 맞기 때문에 여기 스냅 있죠. 스냅을 켜고, 스냅이 1mm로 돼 있다 보니까 뜨네. 리드 옵션에서 요것도 11cm 단위로 하겠습니다. 여기 딱딱 이제 딱딱 끊어지네요. 이제 10cm니까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뒤로 보면은 이렇게 나왔고요. 실제로 여기 는 200 나와서 200 된 거고요. 여기를 건볼이 꺼져 있는 건볼을 켰어요. 제가 켰고, 요거 있죠. 요렇게 해가지고 150 정도로 띄웠습니다. 페이드 모드로 하면은 이렇게 보이죠. 요거는 20cm, 35cm. 프론트 모드에서 150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고요. 그러면 이제 요 상태를 다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가장자리 엣지만 이제 필요하거든요. 엣지를 뽑아내는 방법이 특정 물체에서 추출하는 거잖아요. 결과물이 커브죠. 선이니까 그 해당 명령어는 아마 커브에 있을 것 같아요. 커브에 보면은 프롬 오브젝트가 있어요. 특정 오브젝트에서 뽑아낸 커브를 뽑아낸다, 이렇게 엣지를 복사하는 거죠. 여기 나오죠. 이제 라이노를 사용할 때 영어를 외우진 않고요. 핸드라인에는 영어를 잘 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select edges, duplicate. 할 엣지를 선택해라. 선택을 하고 쓰면 됐어요. 이거 똑같이 나왔고, 다음에 프레스 엔터가 나오죠. 던. 쓰면은 프레스를 눌러라, 엔터를 눌러라, 엔터. 이거 만들어진 것 같고요. 솔리드는 요거 눌러서 없애버리고 만 나왔어요. 이렇게 만 나오고, 프레임을 이제 넣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1cm거든요. 사각형을 0, 요거죠, 요거. 이게 요거거든요. 그만큼. 근데 150 정도 올라갔잖아요.
여기가 아니라 밑에 거죠. 그래가지고 150 딱 이렇게 기능이 만들어졌고, 요거는 이제 얼터키를 누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돼요. 를 건보를 이용해서 바로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포트키 눌러서 추가 선택한 다음에 탑에서 미러를 중간점을 이용해서 이쪽가 있죠. 미러 아이콘이 이제 요거네, 미러 그거고요. 그냥 여기 커맨드 라인에다가 MIRROR 영어로 쳐도 돼요. 미러 플레인 거울면을 선택하라, 여기겠죠. 작업 도중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됐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버릇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 형태는 됐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커브도 있고, 아마 최초에 여기인가? 아마 제 기억에 커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아마 여기. 기억이 안 나네. 여기 있네, 여기. 예, 요거는 없는데, 이쪽에 커브가 있죠. 이 커브는 이제 필요가 없죠, 사실요. 이건 한꺼번에 제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셀렉트 메뉴 중에 보시면요. 뭐 있죠? 커브. 셀렉트 커브스라고 있어요. 이렇게 됐거든요. 또 여기에 보시면 또 커브가 있어요. 꼭 커브만 남기고요, 이렇게. 선택 메뉴인데 해당 선 여기서 그냥 클릭하게 되면은 커브만 선택되는 거예요. 요거 X 눌러서 없애버리고요.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들어가는 프레임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탑이니까 여기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기서 지금 넣으셔도 되고요. 넣은 다음 이쪽으로 옮겨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작점이 여기가 아니라 이쪽 들어가야 되거든요. 또 살펴가지고 됐고요. 요거 있죠? 요거 동그라미 이거를 쭉 여기까지 딱 넣으면은 쫙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이것을, 근데 선택이 잘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이 커브가 지금 선택돼서 그런 거고요. 이거 다 없애버리고요. 이건 그냥, 이거는 셀렉트 기능은 필요할 때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해도 됐고, 그 부분도 있네요. 하단 바깥 쪽으로 회전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중심축이 아마 요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요쪽이 아니라 요쪽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탑에서 여기서 돌리면 여기서 돌아가거든요. 물론 이제 돌린 다음에 옮겨도 되긴 되는데, 여기 로테이트 기능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이제 보시면은, 이거 오른쪽에 3D니까 왼쪽만 할게요. 안 했네. 언두하고요. 다시 한번 할게요. 여기 보시면 커맨드 라인이 보면은 센터 오브 로테이션 있죠. 키가 노로 되어 있는데 누르시면 예수로 바뀌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요거를 딱 넣는다. 됐습니다. 근데 요게 좀 더 갔죠. 그러니까 요거를 좀 빼야 돼요.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고, 그것도 요 건볼 가지고 넣으셔도 되긴 되는데, 전에 했던 방식으로 밀어가지고 그다음에 하단에 있는 거 있죠. 그 밑에 거를 위로 복사하겠습니다. 또 150이다 보니까 이게 중간점 찾기가 힘들거든요. 미러를 해도 되고요. 이걸 해도 되는데, 터키 누르고 볼게요. 이렇게 위로 진행을 했습니다.
된 것을 확인. 그다음에 요게 그 초록이기 때문에 여기 하단에 여유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 돼 가지고 밑에 거는 좀 내려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10이 아니라 마이너스 10을 칩니다. 엔터. 이런 식으로요. 이게 이제 아우터 프레임 있죠. 이게 이제 레이어 작업은 좀 나중에 좀 할게요. 지금 뭐 단락 하나밖에 없으니까. 만약 한다 그러시면은 레이어에 들어가시면 여기 U 레이어 있거든요. 누르셔 가지고 우클릭 하시게 되면은 가지고 리네임 해 가지고 아우터 프레임 색깔은 아무거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요거를 요 아우터 레이어를 어떻게 바꾸냐?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보면은 레이어 아이콘 중에 두 번째 아이콘이 체인지 레이어 기능이에요. 빨간색으로 나오는데 요거죠. 요거는 레이어 화면상에서 구분하기 위한 색깔이지 렌더 색깔은 아니에요. 렌더 색깔은 머티리얼 있죠? 요걸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리포트 상태를 렌더드로 하게 되면은 흰색으로 나오죠. 흰색이 나와서 그런 거고요. 만약 이거를 나중에 할 건데 색깔을 만약에 내가 파란색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파란색 바뀌죠. 플러스로 나와 있네. 이걸 쉐이더 모드로 바꾸고 하나를 더 그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이너 프레임이라고 하고 아직까지는 없어요. 이거 여기다 이걸 체크해 놓고 더블 클릭해서 작업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뭐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안 아웃 바깥은 고정을 시켜 놓으려면 여기 보면은 자물쇠 아이콘 있죠? 요거를 딱 묶어 버리면은 색이 안 되거든요. 편한 점이 있죠. 이렇게 해 볼게요. 그다음에 이너 프레임에서 렉탱글에 그대로 가지 않고 절반으로 줄일 거. 그러니까 아니고 부피는 4분의 1인데 거리는 이제 아니죠. 그러니까 요게 이쪽 바꿀 때 요 클릭하면은 0.5 하면 이렇게 0.5로 바뀌어요. 클릭해서 0.5 바뀌죠. 이렇게 집어넣고요. 안쪽에도 네, 여기 들어가 있네. 이쪽이 저도 었고 뒤로 가야죠. 여기 가서 이걸로 해서 한 정도 정도 정도만 해볼게요. 예. 또 체인지 레이어에서 요거 이너 쪽이죠. 이렇게 바꿔놓고 색깔이 이거는 보라색으로 해볼게요. 요거를 이쪽으로 하는 방법이 이제 여기서 이제 탑에서 보시면은 이것도 미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또 미러 고기를 중심으로 돌리면 될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돌린 다음에 나중에 또 이제 할 때 얼터키를 누르면은 이제 가 돼요. 얼터키를 안 누르면 그냥 하면 되고요. 또 뒤로 빼는 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빼야 되니까 10 할까요? 5. 네. 에서도
똑같은 거가 반복되는데 좀 지겨우신 분들은 어 영상 플레이어에서 건너뛰기 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이제 복사를 합니다. 요거 복사해도 선택이 안 되는 이유가 요거는 옮겨서 그런 거거든요. 일단은 제가 이제 검볼로 그냥 한 것 같은데 이로 해도 됩니다. 일단 좀 이런 거 내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적당. 또 됐고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것도 할게요. 이제 프론트에서 괜히 요걸 해볼까요? 이걸로 해볼까요? 이걸로 올라가는 건데 이게 그냥 하면 얼터키 누르고 누르시면요 90 치잖아요. 숫자가 돼요. 같은데 이렇게 누르고 여기 나왔죠 여기.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맞췄습니다. 이거에 요걸 이제 요거를 이쪽으로도 넣어야 되는데 요거 있죠 요거. 탑에서 봤을 때 맞고 커피가 예스 돼 있습니다. 안 맞을 거라는 느낌이 드네요. 웃겼어요. 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같이 올라가는 것들 또 가지고 올려볼게요. 이렇게 해주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만들게요 레이어를. 그다음에 네. 요거 지금 이 활성된 레이어는 이제 뭐 이렇게 끄고 하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걸 바꾸신 다음에 요거를 또 잠궈 보래요. 색도 안 되죠. 네. 그다음에 할 거는 뭐냐면은 이제 뭐냐 뭘 해야 되나?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 이게 종이가 들어갈 자리 뭐 유리 이죠. 요게 종이가 요쪽 안쪽에 여기에 이제 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 안쪽으로 면을 넣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전부 다 이제 잠겨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작업을 해볼까요? 박스 가지고 작업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네. 이제 두께가 0.01로 해볼게요.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수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0.01이니까 사실 이거는 뭐 여기서
뭐 설계상 따지고 보면은 이게 뭐 이쪽에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모델링상 이런 거고 실제 제조상이라든지 멀리서 보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1cm 정도 뜰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안에 오차가 있는데 이건 의미가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나왔고 클릭하고 보이죠? 클릭해서 리네임에 페이스라고 할게요. 또 체인지 레이어 해서 페이스로 바꿉니다. 노란색이니까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노란색. 이것도 회전을 할게요. 회전. 카피가 돼 있고 나가 됐고 이쪽으로 됐고요. 둘 다 있는데 있죠. 대각선으로 뭐 미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또 정상적으로 됐네요. 여기 이제 하단도 있죠. 이거 이제 리네임 해가지고 네, 그 이니까 버티컬하고 페이스 호리전틀 여기까지 할게요. 아직은 안 했죠. 이것도 잠궜습니다. 이렇게 잠궜고 그것도 얘가 0.01 아니라 네. 네, 밑면이죠. 근데 여기서 좀 올라야 되죠. 여기서 올라요. 클릭해서 딱 올라와 있고 선택을 하고 얼터키 누른 상태에서 요거 있죠. 요거 누른 상태로 350 들어가면은 메인 위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350까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밑면에 맞춰야 되거든요. 이렇게 맞춰버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됐어요. 중간에 가급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파일명을 행용 라이트라고 저장을 하실 때 세이브 에즈 누르시게 되면은 요 세이브 스몰이 있고 뭐 다른 텍스처 데이터 이런 거 있거든요. 세이브 스몰이라는 건 뭐냐면은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라이노가 습성상 이제 원래 원본 데이터는 넙스인데 화면에서 내부적으로 캐시 데이터로 넙스 그 폴리곤을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거를 없애는 기능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전에는 이제 시스템이 이제 발전하지 않았을 때 라이노 초기에는 뭐 이런 게 참 큰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다 시스템 좋아가지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세이브 텍스처는 이제 저장할 때 지금은 텍스처가 없는데 텍스처까지 저장됐을 때 같이 하겠다는 뜻이에요. 경험상 두 개는 이런 식으로 두 개는 켜놓는 게 좀 좋지 않나 안전을 위해서 저장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쌓이다 보면은 지금 레이어 구분 색깔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위에 고리도 만들어 볼게요. 고리. 프런트에서 뭐 링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미리 좀 만들어 놓고 다른 쪽 간 다음에 네임 해가지고 링 이렇게 해가지고 없고요. 링이라고 할게요. 나중에 넣을 겁니다. 더블클릭해서 너 쪽으로 링이 이렇게 하면 이제 너무 크죠. 그리드 스냅을 좀 끄고 조그맣게 됐어요. 이것도 이제 이게 그 서클인데 여기 3차원상에 이제 그
돈으로 바꾸는 방법이 간단한 방법 중에 파이프라는 명령이 있거든요. 파이프예요. 요 파이프에 두께를 넣는 건데 좀 넣으셔도 돼요. 요 0.1로 하면은 이거 0.2 정도 해볼까요? 0.2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요. 커브는 이제 없애고요. 여기다 핀을 꽂아야 되기 때문에 두께 0.2에 거 제가 똑같이요. 요거에 대해서도 PIPE 파이프라고 치고 이거 됐고 0.2라고 했나? 됐고요. 커브 없애버리고 요거 좀 떨어뜨리고 이만큼.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 있는 거예요. 둘 다. 네, 됐네. 근데 요걸 이제 지금 개체가 아직 두 개거든요. 이게 솔리드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합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쳐주냐면 제가 이게 솔리드에서 유년 중에 유년이 있으면 유년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가 선택되면 동시에 선택이 되고요. 됐고 요걸 여기다가 넣으려고 그래요. 저는 이제 이런 데서 하는 게 정확하겠죠. 돌려야 돼요. 45. 끈을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쪽도 넣어야 되겠죠. 너무 올라가 있네. 그래서 이거를 또 밀어. 이게 템이 꺼져버렸네. 탭을 좀 요. 지금 레이어에서 껐어요. 그럼 요것만 선택이 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밀어. 됐죠. 이렇게요. 그 고리 만드는 건 똑같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저희가 요 정도만 하고요. 모델링은요. 그다음에 이제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요 화면의 지금 여기 색상 구분만 하시면 됩니다. 통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라이노를 통해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걸 작업하지 않고요. 머티리얼 색깔만 구분하는 정도. 아우터가 지금 요록색, 유색이 되어 있는데 색깔을 색으로 바꾸. 요거는 잘 모르죠. 왜 그러냐면 요거는 이제 렌더링 했을 때 색깔이기 때문에 포토에서 렌더드 해야지 나와요. 그다음에 이너 프레임 있죠? 이것도 지금 흰색인데 요게 이제 플라스터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 이름을 쓸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름을 그럼 커스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요거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나무다 그러면은 이제 A다. 저는 이제 요렇게 이런 식으로 해. 여기 우드 A로 들어갔고 이너 프레임도 똑같이 하겠다. 그럼 여기 그 값이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오죠. 그다음에 페이스 버티컬 요거죠. 요거는 책에서 만들고 커스텀 에 페이퍼 A라고 할게요. 아유. 페이퍼 A. 페이퍼 A인데 색깔은 약간 요렇게 요게 약간 반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트랜스페런시죠. 요거를 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요. 내부가 보이죠?
페이퍼 A, 페이퍼 A로 했고요. 요 위아래 있는 거 있죠? 이것도 똑같이 하려면은 여기 보면 페이퍼 A라고 있죠?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똑같이 적용이 돼요. 이런 식으로. 네, 링은 철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기본에 있는 거 있고요. 메탈에 보시면 이걸 쓰셔도 돼요. 그러면 속성값이 좀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참고로 라이노에서 이게 그 너무 큰 거를 바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재질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도 됐고요. 이런 식으로 작업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가 설명드릴 때 여기에다가 데카를 집어넣거든요. 지금은 이제 레이어해서 했어요. 그러면 제가 보여지는데 이 부분 있죠? 근데 이걸 다 지금 잠궈버려가지고 켜볼게 다시요. 제가 여기네. 여기다가 제가 저희 로고를 넣으려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는 바로 안 되고요. 선택된 상태에서 요 속성 있죠? 속성을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다른 정보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전체적인 어떤 그 길이라든지 페이퍼 A로 돼 있네. 이거는 텍스처 여기 집어 UV 매핑 하는 거고 이게 데칼이거든요. 데칼 정보가 지금 없는데 요 플러스 버튼 있죠? 누르시면은 어떤 데칼을 넣을 것인가. PNG가 있는 알파 채널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요게 이제 방식이 기본 화면에서 그냥 플러는 바로 집어넣는 방식이고 UV는 이제 선택이 좀 있어요. 요걸 하게 되면은 뭐 좀 옵션이 더 있는데 요거는 안 하고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칩 매핑하는 스타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스틸린더는 그런 거고 페리칼은 이제 이렇게 구의 형태입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은 그냥 평면을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플래너고요. 이게 탑이 아니라 지금 프론트에서 여기다가 여기에 주면 가로 세우비이 고정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선택된 그 이미지의 그 비례에 따릅니다. 이렇게 넣으면 여기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텍스처가 들어갔잖아요. 요거 있죠. 세이브 텍스처 여기 체크돼 있으면은 요 텍스처도 여기에 라이노 파일에 3D 파일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렌더인데 그 렌더는 이제 그 렌더 하기 위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옵션 그 값이 있거든요. 들어가시게 되면은 렌더 있네요. 렌더 하시게 되면은 렌더 주변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본 배경 색상이라든지 스튜디오 설정 값이라든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라이노 8.0에 들어가 있는 렌더러가 이제 사이크라는 레이트레이싱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CPU 방식이고요. 근데 요즘 요거는 근데 그 사이클이 좀 더 발전이 돼가지고 뭐 GPU의 어떤 부분도 뭐 이용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여전히 뭐 루미온 같은 거에 비하면 떨어지지만은 저의 경험상 간단하게 어떤 개체를 보여주는 렌더링 할 때는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있는 커브라든지 그런 걸 렌더링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색깔은 부분이 있거든요. 또 채널, 배티, 렌더링은 어느 정도 할 거냐, 사이즈, 렌더링을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러면 렌더링이 돼요. 사이즈가 기본으로 좀 작게 돼 있어요. 이렇게. 커브도 뭐 이기고 이런 식으로 되고 만약에 이 라이노를 만약에 스케치업을 한번 저장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저장은 됐으니까 이브 에즈로 뭐 이렇게 하셔. 여기 있네. 스케치업 버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버전까지 다 되고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스케치업에서 정상적으로 어떻게 열리는지 볼게요. 네, 지금 요 화면이 지금 스케치업에서 열었을 때 화면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태그라고 돼 있죠. 이게 레이어 값이 그대로 들어온 거고요. 파일에서 조금 뭐 제가 원하는 대로 바꿨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아쉽게도 데칼 데이터는 안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라이노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그 UV 맵이 기능이 있어요. 있는데 이 스케치업에서는 UV 맵이 없어요. 이런 개념 자체가. 그래서 좀 한계가 좀 있죠. 근데 다행히도 이 데이터가 라이브 싱크가 됐을 때 루미온에서는 다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스케치업이 그건 사실인데 많은 기능적 제한이 있어요, 사실요. 그래서 막 라이노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 루미온 그 학생용 신청자들 상당수가 전에는 스케치업 사용자가 많았는데 요즘은 거의 뭐 반 이상이 라이노로 다 바꾸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라이노를 쓰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좀 스케치업을 하게 되면은 좀 편한 건 있는데 결국에는 뭐 싸구려 디자인밖에 안 되는 거고 라이노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라이노를 쓰실 것을 추천드리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라이노에 대한 전체적인 작업 과정 설명해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